어쩔 수 없이 급조된 티가 나는 원서가 나올 수밖에 없고 순서와 시기도 엄청 중요하다고 하던데 그런 식으로 이제 캐치업이 조금 불가능한 구조예요. 전공을 먼저 안 보고 되는지를 봐요. 이게 중구난방의 정말 코어적인 원서인 거죠. 오늘은 저희가 스페셜 게스트를 모셨어요. 누구시죠? 네, 저는 유펜 언니 트레이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때 저희 구독자셨는데 이렇게 여기 앉아있게 된 게 진짜 너무 세상 신기한 인연이고요. 오늘은 9학년, 10학년 때도 사실상 11학년만큼 절박해야 된다는 얘기를 시스템 있고 스트럭처 있게 전달을 드리려고 해요. 트레이시님하고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대학은 원서를 볼 때 무엇을 중심적으로 볼까요? 원서를 한번 검토하는데 대학에서 10분밖에 사실상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왜 이 전공을 하고 싶고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고등학교를 4년 내내 살아왔는지 한눈에 좀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를 보여줄 수 있으려면 지금까지 살아온 어떠한 명확한 스토리라인이 보여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9학년 때부터 10학년 그리고 11학년 때 원서 작업이 마무리가 되고 12학년 사실상 되자마자 원서가 제출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갑자기 11학년 때 스토리라인을 구축하기 시작하면 너무 늦다는 얘기거든요. 9, 10학년 때 뭔가가 쌓아져 있었어야 이미 했던 클럽 액티비티에 대한 리더십 활동을 한다든지 내가 만약에 어떠한 과목이 조금 약했다 하면 11학년이 됐을 때 성적도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고 내가 어떤 특별한 전공이 하고 싶다라는 거를 9학년이나 10학년 때 중심을 갖고 가져가면 전공에 맞춰서 사회적 문제를 풀고 싶은가에 대한 거를 중점적으로 가져가서 11학년 때 그거를 끝맺음을 지으면서 원서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9학년, 10학년 때는 도대체 뭘 해야 되냐? 9학년 때는 어떤 걸 하면 되나요? 9학년 때는 탐색 단계라고 합니다. 고등학교에 이제 막상 딱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뭘 하고 싶은지 그 나이 때부터 아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5학년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무엇을 잘하는가를 찾아보려는 이제 탐색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전공이나 활동이나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경험해보고 서치를 해보면서 나한테 맞는 게 어떤 거고 나한테 맞지 않는 게 어떤 건가를 한번 알아가보는 시간인 것 같아요. 9학년 때 또 탐색을 하면 10학년 때는 탐색을 한 거를 집중을 하면 되겠죠. 이런 거 좀 나한테 잘 맞네? 하고 나면 10학년 때는 새내기로 이렇게 줄여보는 거죠. 그 다음에 11학년 때는 이제 그거를 깊이를 파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우리가 맡고 있는 학생 중에 이거에 좀 관련이 돼서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는 케이스가 있나요? 조금 안타까웠던 경우는 예를 들면은 나는 화장품 화학 성분을 연구하는 어떤 연구 개발자가 되고 싶다라고 해서 전공을 뭐 화학이나 아니면 뭐 chemical engineering 뭐 이쪽으로 이제 가고 싶다고 했는데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이랑 이 원서에서 보여지는 내가 지금까지 빌드업 해온 것들이 액티비티나 뭐 수상 경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전공이랑 연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공이 보여져야 돼요, 원서에서. 근데 지금까지 해온 게 벌써 11학년인데 봉사활동이나 뭐 해외에 가서 물품 나눠주고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화장품이나 아니면은 화학 관련된 어떠한 특별한 액티비티를 해보진 않았더라고요. 했다 하더라도 뭐 그냥 단발성으로 이벤트 한번 했다거나 나머지는 다 이제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되다 보면은 화학 전공자로서는 조금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college versus major. 대학이 더 중요한가? 전공이 더 중요한가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꼭 케미컬 전공이 아니더라도 좀 높은 대학에 일단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게 화학 전공이랑 그렇게 특별히 관련은 없어. 근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료가 봉사활동이 많다. 학생회에서 리더십 활동을 오히려 더 많이 했다라고 하면 sociology, 뭐 anthropology 이런 쪽으로 좀 더 broad하면서도 나의 원서에 잘 맞는 그런 전공을 이제 선택을 하는 게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해온 중구난방된 액티비티들을 어떠한 전공으로 갈 수 있을지를 오히려 역으로 발상을 해서 그거에 억지로 끼워 맞춰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찾아오면 어쩔 수 없이 급조된 티가 나는 원서가 나올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9학년, 10학년 때 준비를 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대학과 전공의 지원이 기본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11학년에서는 새로운 활동을 좀 더 뭘 해볼까가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활동을 좀 solidify 하는 그런 시간이어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급조된 티를 지우기가 진짜 힘들다. 그래서 진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지 누군가 봤을 때 완성도 있는 원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경각심을 가지고 급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게 9학년, 10학년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10학년쯤에는 대학교에 제출해야 되는 성적이 그리고 엑스트라커리큘러가 어느 정도 반 이상 돼야 있어야 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성적이 낮거나 엑스트라커리큘러 부족하거나 해도 우리가 그걸 만회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죠. 고등학교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GPA를 내서 서밋하는 거지 11학년, 12학년만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GPA 또한 너무 중요합니다. GPA
SA라는 그 코र्스 커리큘럼 안에 내가 어떤 과목을 듣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GPA도 중요해, 커리큘럼도 중요해, 뭐 SA도 중요해, 중요한 게 엄청 많죠. 엑스트라 커리큘럼도 중요해. 그러면 이제 SA를 한번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 에세이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단순히 이렇게 나열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스토리가 가장 잘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게 이 에세이예요. 지금까지 해온 경험들이 쌓여서 실제 경험에서 나온 나만의 스토리, moment가 이제 핵심인데요. 진짜로 나라는 사람이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개인적인 얘기를 담아야 되고 나라는 사람의 색깔이 이제 보여지는 게 에세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까지 쌓아온 내가 원하는 전공과 관련된 특히나 경험이 없으면 쓸 스토리가 없어져서 에세이가 결국에는 굉장히 약해지게 돼요. 내가 모르면 읽는 사람은 알까? 이만큼 전달을 해도 읽는 사람들은 이만큼밖에 모를 텐데 나도 이걸 잘 모르는데 읽는 사람이 그걸 알아주길 바라는 거는 너무 이기적인 마음인 거죠. 자, 그리고 엑스트라 커리큘러와 순서와 시기도 엄청 중요하다고 하던데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9, 10학년은 단순한 준비 단계가 아니에요. 입시 전략의 어떤 방향성과 기반을 설정하는 어떤 핵심 시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많은 학생들이 나중에 난 열심히 따라잡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이 시 활동은 그런 식으로 이제 캐치업이 조금 불가능한 구조예요.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 서비스나 패션 프로젝트 같은 어떤 좀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하는 그런 활동들은 9학년부터 10학년부터 시작해야 Common App이라는 기본 원서에 자세하게 활동했던 시간들을 적게 돼 있어요. 월, 연도, 주차 단위로 기록을 할 수 있는데 그래야 설득력이 생기고 진짜로 의미 있는 어떤 결과물이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9학년이나 10학년 때 아무것도 뭐 캠프다 이런 것들을 안 했다가 갑자기 이제 11학년 때 정말 명성 있고 경쟁률이 센 캠프를 지원한다고 하면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은 9, 10학년 때 이미 그만큼을 많이 쌓아왔던 학생들이 11학년에 명성 있는 캠프에 지원을 해야 당연히 훨씬 경쟁력이 있어지는 거고 9학년, 10학년 때 준비한 다양한 활동들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썸머 캠프뿐 아니라 학교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12학년 때 학생회장이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12학년 때 갑자기 9학년, 10학년, 11학년 별거 아무것도 안 하던 조용하던 애가 갑자기 12학년 돼서 학생회장 할래요 라고 한다면 안 뽑아줄 것 같은데요? 사실 리더십이라는 게 꼭 리더십 포지션에 내가 있진 않아도 돼요. 내가 학교 클럽 안에서 프로젝트를 새로 제안을 한다던가 리더십 포지션이 아니라 taking initiative 같은 걸 이제 하다 보면은 그게 점차적으로 이제 빌드업이 돼서 이 학생은 12학년 때 학생회장을 할 만하다 라고 해서 사실 저희가 뽑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9, 10학년이 이제 기반이 돼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혹시 미리 대표님은 9, 10학년 때 빌드업을 해온 학생과 전혀 아무것도 안 하다가 11학년 때 갑자기 뭐 하겠다라고 하는 학생이 좀 생각나는 좀 학생들이 있을까요? 1회 미팅이 어떻게 보면은 이 입시사정관의 입장과 되게 비슷한 입장이에요. 왜냐면 1회 미팅은 제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분의 원서를 딱 받아가지고 분석을 들어가는 미팅인데 일단 저는 전공을 먼저 안 보고 이 친구의 이제 학점, 뭐 어떤 코스를 들었는지 엑스트라커리큘러 보고 어워드 보고 내가 생각하던 전공하고 이 친구가 적은 전공하고 매치가 되는지를 봐요.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매치가 됐을 경우에는 이 친구는 내러티브가 되게 잘 받쳐 있는 거고 그게 매치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본인도 본인 스토리를 잘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수학을 전공하고 싶은데 수상도 수학이 되게 많고 매트 클럽은 기본이며 수학 관련한 뭐 논문이나 아니면 수학을 조금 이용한 봉사활동이나 수학을 가르쳐준다든지 피직스나 아니면 컴퓨터 사이언스까지 조금 더 펼쳐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 친구 누가 봐도 수학 좋아하나 보다 이러거든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 고등학교 때는 영어를 잘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압도적으로 이과인 학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모든 걸 수학, 상도 다 수학, 엑스트라커리큘러도 수학부터 수학 가르치는 것부터 수학 관련한 프레젠테이션부터 뭐 난리를 쳐가지고 저는 사실상 누가 봐도 이과며 이쪽으로 좀 가겠다 이게 좀 보였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입시가 제 때보다는 조금 더 힘든 입시이기 때문에 제가 했던 스토리보다 더 탄탄하게 잡아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이런 케이스가 몇 명 있었는데 아트를 엄청 잘하는 친구들이 컴퓨터 사이언스를 원한다 라면서 온 적이 있죠. 근데 이 원서 자체는 컴퓨터 사이언스가 없고 이과로 가기에는 이과 관련한 커리큘럼이 많지도 않고 시험 성적이나 수상 경력도 이과 쪽으로 많지가 않은데 아트로 가면은 내가 취직이 잘 안 되고 굶어 죽을 수도 있으니 난 무조건 이과로 가겠다. 이게 중구난방의 정말 코어적인 원서인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이과로 가되 학교 브랜딩을 좀 낮추던지 아니면은 미술 쪽으로 잡되 학교 이름을 조금 높이던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과를 바꿀 수 있는 학교면 점점 더 전과를 하는 거에 있어서 리스트릭션을 아마 걸 것 같아요, 학교가. 나 어차피 과 바꿀 거니까 그냥 뭐 아트로 넣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무너질 거 각오하고 흔들리는 땅 위에 내 빌딩을 짓는 거야. 9학년, 10학년부터 땅을 찬탄히 다져놔야지 내가 그 위에 어떤 스토리를 쌓고 어떤 빌딩을 쌓던 무너지지 않는 정말 탄탄한 스토리라는 거죠. 이게 정말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고 진심으로 관심이 있어야 어렸을 때부터 사실 그거를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이제 와서 갑자기 나는 컴퓨터 사이언스 좋아하고 이거 재밌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보여진 게 하나도 없으면 사실 그건 진짜로 좋아한 게 아니라 좋아 보여서 재밌어 보이니까 아니면은 요즘 좀 핫한 토픽이니까 그런 이유는 이제 설득력이 전혀 이제 없다는 얘기인 거죠. 9학년 때 해야 되는 게 있고 10학년 때 해야 되는 게 있으니 학년에 해야 되는 것들을 정말 진지하게 해야 된다. 11학년 때 오시면은 재료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원서를 해달라고 하면 너무 어려운 작업이라서 9학년, 10학년부터 경각심 가지고 급하다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탄탄히 다지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데뷔를 하신 트레이시님께 박수를 드리고요. 그 외쳐보시겠어요? My college, my dream, my life. 아, 제가 여기서 이걸 읽게 My college, my dream, my life. 오늘도 저희는 당신의 여정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화이팅!